안녕하세요. 수필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20번째 작품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뭇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제약이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 협력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인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의 도움을 받았고 어떤 것들과 함께 넘어갔는지에 대한 것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가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는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꼭 가지만의 일이 아니라 뿌리가 응원을 해주고 꽃과 잎이 믿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는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외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적인 요인이죠. 네, 내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부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렇게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가지에게 담을 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에게 담 넘기는 신나는 일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가지가 이 담을 넘는 것을 신나는 일이라고 인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집센 비와 돌이 없는 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 시련들을 극복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뭔가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세모친 비나 폭설 같은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지가 겪게 되는 담을 넘게 하는 외적 요인이 되어주면서 가지가 담을 넘었을 때 신명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양버들 가지에게 더욱더 그 담을 넘게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가지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담을 넘는 식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꼭 꼭 수양버들 나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이 가지들에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 그러니까 용기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도반, 함께 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도와주는 동반자의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들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요. 일단 담의 이중적 의미, 마지막 부분에 도박이자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요. 도박은 위험 요소가 큰 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도반은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 주도록 도와주는 동반자라는 의미인데, 담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담을 넘는 수양버들나무 가지에도 이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같이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화자는 수양가지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무모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화자가 수양가지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모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를 잘못 설명하고 있고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현과 권한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담을 넘었을 때 그것이 신나는 이유가 비하고 폭설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비하고 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양나무 가지가 겪는 시련과 고난인데 그런 건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을 때 얻는 즐거움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사면에 목련가지나 감나무가지, 줄장미가지, 담쟁이 줄기는 수양가지가 담을 넘도록 직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거는 그냥 담을 넘는 그런 식물들을 나열한 것이지 이들과 수양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의인화된 대상의 모습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일단 의인화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야기한 수양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특정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특정 자연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가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 사회 비판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지는 X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특정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어떻게 다 끝나고 있냐면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종결 표현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종결 표현들이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O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대시지 모두 20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쭉 작품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작품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또 이것들이 2학년 우리가 문학교과서를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일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한 분석 중심으로 일단은 복습을 하시면 좀 더 복습이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지고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고전시가집에서 만나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